안녕하세요, 공대여신입니다.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도쿄올림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일본 정부랑 올림픽위원회랑 올림픽을 어떻게 치를 건지 관중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3.1절 맞아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한국에서도 이제 대통령이 그러니까 도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언급도 나왔고, 일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올림픽을 치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 같아요. 원래는 5월 달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올림픽을 치르게 된다면은 각종 준비나 그런 게 시간이 촉박하다고 해가지고 지금 땡기게 된 건데, 올림픽을 치른다는 전제 하에 우리는 투자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종목들이 좀 수혜가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쿄올림픽은 설사 치른다 하더라도 이전의 올림픽이랑은 저희가 접근 방식을 달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운영이 절대로 같을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 관중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 관중도 관중 참여하에 경기를 치를 것인가 아니면 무관중으로 할 것인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중을 허용하더라도 이 관중이 외국인 관중을 허용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중을 허용해도 그 경기장이 뭐 4만 6만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뭐 4분의 1, 3분의 1 정도만 찬다든가 하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관중들에게 백신의 의무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요. 특히 외국인 관중을 허용한다면 그럴 것 같습니다. 선수들은 조금 얘기가 다를 수가 있는 게, 백신이 지금 신체적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가지고 반발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이것까지 막을 수는 힘들겠지만 확실히 운영을 한다면은 관중에게는 백신에 대한 요구가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 수혜주도 평소에 있었던 거랑은 같은 방식으로 찾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무역전쟁 이후부터 경직돼 있었던 일본 관광 수혜주, 그러니까 JTC, 뭐 하나투어, 모두투어 이런 회사들은 더 이상 나빠질 게 없기 때문에 수혜를 입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중이 안 가더라도 취재진이라든가 어떤 그 관계자들은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 관련주는 1차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보통 올림픽 같은 경기가 치러지면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현지에 베이스 캠프를 차리게 되는데, 그 나라 안에서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그 나라의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나라가 작거나 하다면은 이웃 나라에다가도 많이 차리고 그래요. 그래서 베이징 올림픽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시설이나 아니면 중국의 정치적인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한국에서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선 훈련하다가 경기 당일날 베이징으로 넘어간 경우도 많았거든요. 우리나라 정부가 협조를 한다는 전제 하에 지금 모든 선수들이 일본 현지에서 연습을 하기 힘들 거예요. 경기장이 부족할 수 있고 그 경기장도 코로나 때문에 원활하게 사용하기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베이스 캠프를 차리는 국가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이번 기사는 아니고 작년 기사긴 한데, 이런 것처럼 한국의 지자체라든가 아니면은 혹은 뭐 제주도처럼 상대적으로 격리가 쉬운 곳에서 전세기로 움직이면서 훈련을 하다가 경기 당일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항공 수요가 증가를 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년과 다르게 지금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기 때문에 그런 대면으로 한 관광이나 이런 쪽보다 이번 올림픽은 중계가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올림픽 중계권을 SBS가 가지고 있고, SBS가 KBS랑 MBC랑 같이 해서 코리안풀이라고 해가지고 협상을 해가지고 지금 2024년까지 중계권을 가지고 있는데, 예년에는 그냥 좀 비교적 공평하게 분배를 했어요. 왜냐면은 중계를 하면은 드라마나 예능을 못하니까 거기서 많이 광고 수익이 적어서 SBS가 독점보다는 푸는 형태로 갔는데, 요즘에는 예능이나 드라마의 지상파 방송국들이 힘을 잘 못 써요. 그래서 예능도 활동을 못하니까 촬영을 못하고, 드라마 같은 경우도 뭐 TVN이나 뭐 이런 쪽에서 다 뺏기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알짜배기 경기나 혹은 중계가 긴 것들을 SBS가 다 메인으로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KBS나 MBC가 예년에 비해서는 비인기 종목을 많이 가져갈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계 관련주로는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SBS는 SBS 그 컨텐츠 코어, 스포츠
알짜배기 종목들, 가장 인기 많은 종목들 중계와 그거를 컨텐츠를 재생산해가지고 유통시키는 형태, 이 부분이 가장 수혜를 받을 것 같고, 그 다음에 MBC도 수혜를 입긴 하겠지만 SBS에 비해서는 그렇게 파급력이 크진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요. 예전에는 TV 중계가 끝이었는데 요즘에는 다 컨텐츠 플랫폼으로 이제 재생산한 걸 본다든가 혹은 그걸 반복해서 본다든가 하기 때문에 아프리카 TV,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게 카카오 TV를 볼 수 있는 이런 쪽이 좀 수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방송이 볼만한 게 없었다가 진짜 스타 선수들이 나오는 경기가 나오면은 아마 광고라든가 이런 게 조금 힘을 받아서 기타 이제 방송 마케팅 관련주들이 약간의 빛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도쿄 올림픽 같은 경우는 지금 TOP, 더 올림픽 파트너스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독점적인 홍보 권한을 가지고 있는 후원사들이 있어요. 14개 업체인데 지금 삼성이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삼성이 작년에 이미 후원금을 다 낸 상태에서 작년에 아무런 독점적 권한을 행사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홍보나 이런 것도 오프라인에서 할 수 없었고, 그 다음에 올림픽 한정폰 뭐 혹은 거기에 인프라 같은 것들을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작년에 이런 기사도 나오고 그랬는데, 올해 다시 올림픽을 하게 된다면 이미 지원금은 낸 거기 때문에 이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장이 열려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이 지금 5G나 이런 걸 지금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장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같이 수혜를 보는 업체들 까지도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올림픽이 지금 사실 도쿄의 날씨에서 7월 말에서 8월 초, 이건 한국 날씨도 한국보다 도쿄가 더 덥거든요. 더 습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축구리그나 야구리그랑 겹치지 않게 경기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하고, 그 다음에 너무 더우니까 뭐 새벽 6시부터 달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우리가 인기 있는 종목들이 한밤중에 열리거나 새벽에 열리거나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을 그럼 다시 생각을 해보자면 너무 더운데 그때까지 이제 여행이 자유롭지 않다면, 백신이 풀려도 아주 자유롭긴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은 결국은 스포츠를 보는 그 시청률은 꽤 올라갈 것 같거든요. 치맥을 안 달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올림픽이 수혜주로, 예년 같으면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올해 올림픽만큼은 열린다면은 치맥 수혜가 평소보다는 조금 더 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일본 현지 이제 상황을 생각을 해보자면, 올림픽 국내가 관련해가지고 국내 시스템이나 어떤 그런 것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일본 여행 가면은 음식 모형들 되게 많잖아요. 이게 사실은 도쿄올림픽, 64년 도쿄올림픽 때 말로 음식을 설명할 수가 없어가지고 만들기 시작한 거였대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올림픽 구경 왔다가 어디서 가든지 편하게 먹을 수 있게, 전국에 또 여행 가는 외국인들을 위해 가지고 각 지역마다 탑 요리사들을 도쿄에다 모아가지고 양식 훈련을 시켰답니다. 그게 일본이 지금 현재 전국에 수준 있는 어떤 양식이나 이런 레스토랑이 어디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음식점들이 저 모형을 전시를 해놓은 이유인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일본이 부족한 게 제일 뭘까? 일본 정보 시스템이 너무 부족하다는 게 약점이 드러나 버렸잖아요. 뭐 전자문서라든가 결제를 해가지고 재택근무를 한다면 회사를 나간다든가 다른 이제 소셜 그런 부분들. 그러면은 우리가 뭐 어디 입장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QR코드를 찍는다든가 이런 소셜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이 훨씬 더 발달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올림픽을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일본 자체가 보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에서 현재 최대 소셜 네트워크가 라인인데, 이 라인이 야후, 웹에서의 최대 업체인 야후, 그다음 소프트뱅크랑 모바일에서 최고의 업체인 라인이 작년 말에 A홀딩스라고 해가지고 합병해가지고 상장을 하고, 그 다음에 3월 1일부터 경영 통합을 한다고 하는데, 모바일이나 소셜을 만약에 이용을 한다라면은 수혜는 이곳이 될 수밖에 없어요. 1등이에요, 일본에서. 근데 이 모기업이 네이버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네이버 TV와 함께 일본 소셜 때문에 올림픽 수혜주가 의외로 네이버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올림픽은 전 세계의 이미지를 자랑하는 거기도 해요. 스포츠웨어긴 한데 팀복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이 첫 번째 이 사진은 이제 올림픽들의 이제 유니폼이고, 이거는 한국 대표팀의 이제 유니폼인데, 그래서 선수단 유니폼 같은 경우는 특히 다 기능성 의류잖아요. 기능성 소재, 이제 효성 TC 같은 경우는 계속 갈 것 같고, 그다음에 의류 신발
유니폼을 만들기 위해서, 단복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업체들도, 그러니까 나이키라든가 뭐 언더아머, 뭐 아디다스 이런 OEM 업체들이 올림픽을 기점으로 살아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올림픽을 정상적으로 치른다면. 그렇지 않더라도 백신 때문에 점점 테트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만약 올림픽이 열리는 게 확정이 됐다. 그러면은 그 기점은 올림픽 유니폼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